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캐나다행 출국길에 오르기 전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사업을 한국이 수주할 수 있도록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지원하기 위한 일정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등도 특사단으로 동행합니다. 이번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최근 진행된 방산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국내 생산 유발 효과만 최소 4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잠수함 사업 수주 경쟁은 한국과 독일 양자 구도로 압축돼 있습니다. 수주에 성공하면 300개 이상 협력업체에 일거리가 주어지고 일자리 2만 개 이상이 창출될 걸로 관측됩니다. 한국이 잠수함 개발 초기 제조업 강국 독일로부터 기술 전수를 받았음을 고려하면 경쟁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의 수주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 실장은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과 더불어서 양국 간의 산업협력 그리고 안보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캐나다 정부의 최고위급들을 만나 직접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번 캐나다 방문에 앞서 강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쟁기념관을 찾아 캐나다 참전 용사들을 추모했습니다. 강 실장은 이와 함께 방산사업 수주와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페루, 노르웨이와도 협력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의 경우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문해 친서를 전달했고 머지않아 결과가 나올 걸로 기대한다고 강 실장은 덧붙였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정책차관을 접견했습니다. 콜비 차관은 지난해 10월 부임 이후 첫 해외 순방국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접견에서 지난해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 합의 등 한미동맹 발전의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올해를 양국 국방협력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해로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상이 지난해 합의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협력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양측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이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국군 주도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한미 군사동맹을 한층 격상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공감하고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안 장관은 한국군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구현하기 위해 전자권 전환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이를 가속하기 위한 로드맵 발전 등 소통, 협력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도 콜비 차관을 만나 핵추진 잠수함 협력이 한국의 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맹에도 기여하는 협력임을 상기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도출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콜비 차관은 한미 정상 간 주요 합의 사항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콜비 차관을 접견하고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 총리는 대외경제 장관 회의를 취재하고 한중,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 추진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9년 만에 방중이 한중 관계 전면 복원과 미래 지향적 협력의 토대를 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 틀이 마련된 만큼 이를 뒷받침할 문화협력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문화예술과 체육, 관광 등 인적 교류 확대를 시작으로 게임과 음악, 영화방송 등 문화 전반의 교류를 점진적, 단기적으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문화협력은 상호 신뢰를 축적해 경제협력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기반이자 협력 성과를 확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구 부총리는 한일 간에도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바탕으로 AI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래 산업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해외 플랜트 진출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특히 정상 간 합의는 후속 조치로 완성된다며 전 부처가 원팀 코리아로 협력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원팀 코리아를 구성하고 오늘 논의된 내용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업계가 추진하는 412억 달러 규모의 해외 플랜트 수주 달성을 목표로 사업 발굴부터 계약, 이행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기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 AI 확산과 반도체, 2차 전지 산업 고도화로 중요성이 커진 핵심 광물과 관련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민간 협력을 통해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석탄과 LNG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중심으로 전력을 운영해야 합니다. 기후부는 결정에 앞서 두 차례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확대가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순서대로 꼽혔습니다.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0% 이상, 신규 원전 추진도 60%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의 간헐성 문제는 에너지 저장 장치와 양수 발전 등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전은 안전을 전제로 유연운전 등을 통해 경직성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외에도 기후부는 에너지 정책의 중장기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에너지 대전환은 AI 대전환과 함께 국가 미래의 핵심 과제라며 이를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담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12차 정기본에는 AI, 전기차 확대 등에 따른 전기화 수요를 예측하고 2050년 탄소 중립으로 가는 에너지 믹스 계획과 분산형 전력망 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한편 제11차 정기본상의 신규 원전은 조만간 한국수력 원자력이 부지 공모를 시작하고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확보해 2037년과 2038년 준공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의 올해 중점 목표 중 하나는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전면 시행해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를 3개월 범위 내 기업 희망 시기에 받는 제도입니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는 올해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수출액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의 수출액을 달성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스타트업 세무조사 유예 대상은 사업 개시 이후 5년 이하 기업에서 10년 이하 기업으로 확대합니다. 수출 피해 기업 세정 지원안도 마련했습니다. 관세 피해 기업과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합니다. 영세업체 지원책도 시행합니다. 매출 감소 소상공인의 부가세,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세무선에 납세소통 전담반을 신설해 자영업자 불편사항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 세금회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공제, 감면 등 조세 지원 제도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체납관리단을 정식 출범하는 등 체납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화 실태 확인원과 방문 실태 확인원을 500명 규모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추적조사 전담반은 전 관서로 확대하는 등 악의적 체납 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입니다. 반사회적 탈세 행위 대응도 강화합니다. 조사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상장사의 자산을 빼돌리는 터널링 수법, 주가 조작 등의 주식시장 교란 행위, 공익법인을 악용한 공익자금 유출 행위 등은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한편 올해 국세청이 거둬야 할 세입 예산은 381조 7천억 원입니다. 국세청은 절세 혜택 도움 자료를 배포해 자발적 납세를 돕고 국세 납부 편의를 돕는 SNS 기반 서비스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모펀드 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지분 63.5%를 인수하는 기업 결합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사모펀드 어피니티는 이미 지난해 SK 렌터카를 인수한 상태로 여기에 롯데렌탈까지 인수할 경우 시장 1, 2위의 업체가 모두 같은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성사될 경우 국내 렌터카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 결합을 불허했습니다. 이번 기업 결합으로 인해 압도적 대기업 1개사 대 다수의 영세한 중소기업들로 단기 렌터카 시장의 양극화 구조가 심화됩니다. 먼저 단기 렌터카 시장의 경우 두 기업이 내륙과 제주 모두에서 1, 2위 사업자인 데다 특히 제주 지역은 렌터카 총량제로 신규 진입과 차량 증차가 제한돼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이런 상황에서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가격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나머지 중소사업자의 시장 퇴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기 렌터카 시장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합산 점유율은 약 38%로 캐피탈사와 중소업체들이 규제와 사업구조상 실질적인 경쟁 상대가 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경제 분석 결과에서도 결합 이후 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유력한 경쟁 사업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낮은 점, 일정 기간 후 매각을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상 행태적 조치의 영속성을 담보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에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주식 취득 금지라는 구조적 조치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은 물론 사모펀드가 시장 지배력을 확대한 뒤 다시 고가로 팔기 위해 시장 경쟁을 왜곡할 우려가 큰 기업 결합을 엄정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땅값은 평균 2.25% 올랐습니다. 직전 해인 2024년과 비교하면 0.10%포인트 상승했고 2023년과 비교하면 1.43%포인트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4.02%, 경기가 2.32% 올라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가 6.18%로 가장 높았습니다. 국토부는 252개 시군구 중 44곳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집가 변동률은 0.63%로 그렇지 않은 지역의 2.39%보다 비교적 낮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래 가치에 대한 전망이 낮아지면서 집가 상승이 제한적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사람과 일자리가 줄면서 토지 수요가 위축되고 지역 경제 기반과 개발 기대가 함께 약화된 결과로 보입니다. 전체 토지 거래량은 땅값 상승으로 위축됐습니다. 지난해 전체 토지 거래량은 183만 1000필지로 전년 대비 2.4% 감소했습니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은 60만 2000필지로 1년 사이 8.8% 줄었습니다. 지역별 전체 토지 거래량은 서울과 세종, 울산, 부산 4개 시도에서만 늘었고 나머지 시도에서는 감소했습니다. 순수 토지 거래량은 서울과 광주, 부산 3개 지역에서 증가했습니다. 용도 지역별 거래는 개발 제한 구역이 크게 늘었고 지목별로는 기타 용지가, 건물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로봇들이 물건 집기, 놓기 등 기본 작업을 통해 작업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VR 기기를 활용해 실제 작업자의 행동 패턴을 반영하고 합성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확보된 데이터를 AI에 적용해 실증 공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나 기계가 AI와 결합해 스스로 움직이고 일하는 피지컬 AI 기술로 사전 데이터 없이도 학습 가능한 AI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지컬 AI 현장 실증 기반을 구축한 첫 플랫폼이 전북에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실제 우리가 산업 경쟁력을 갖춘 이런 AX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피지컬 AI 강국으로 가기 위한 지금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어떤 기반이 이제 갖춰지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오늘의 그 실증랩을 이제 시작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어떤 의미 있는 출발점에 서 있다라고 좀 봅니다. 전북 지역 피지컬 AI 사업은 종류가 다른 로봇 간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을 목표로 2030년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양한 이기종의 로봇이 협업을 하고 그리고 사람은 공장 밖에서 인공지능과 함께 운영되는 공장이란 공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즉 제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피지컬 AI와 제조업을 결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사전 검증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공정에 피지컬 AI 기술을 적용한 결과 생산성, 공정 효율 등이 개선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생산량은 최대 11.4% 향상되고 제조 원가는 최대 80% 절감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작업자의 근로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술 적용으로 근골격계 질환, 이명 등 작업자의 건강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 기술 개발에 필요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 개별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직접 갖추기 어려운 장비를 대학 등에 구축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산업부가
올해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에 2,685억 원을 지원합니다.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은 중소 중견기업이 구축하기 힘들지만 산업 R&D의 필수적인 공동화리 인프라를 연구기관에 구축해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6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신규 과제는 지난해보다 12개 늘어난 28개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투입되는 신규 예산은 280억 원, 이 중 약 40%는 AI 기반 구축에 집중됩니다. 제조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AI 시설과 인프라를 확충해 AI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는 겁니다. 올해부터는 전국 각지에 공유형 연구 공간도 구축됩니다. 정부는 AI와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 분야에서 산학연 연구 공간을 연구기반 센터에 구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연구기반 센터는 지난해 기준 전국 286곳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학연 협력을 도모하는 공간을 제공해 산업기술 허브 기능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또 현장 수요에 맞춰 우수센터의 노후 장비를 교체해주는 연구기반 고도화형, 가상 자율 실험을 지원하는 AI 자율 실험실형 기반 구축도 추진합니다. 올해 사업 공고는 3회로 나누어 진행되며 1월 27일 1차 공고를 통해 9개 과제가 우선 선정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기 지원 시범 사업을 시행합니다. 올해부턴 대상 가구를 50% 늘려 600가정을 지원합니다. 조기 지원 사업은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긴급 지원과 학대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위험 신호가 있는 가정을 돕기 위해 2024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기존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이후 긴급한 경우에 한해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전이라도 돌봄비나 생필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학대 신고가 없더라도 지자체를 통해 위험 신호가 포착된 아동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 가정엔 가족관계 개선과 양육 코칭 등 아동학대 예방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번 조기 지원 사업엔 전국 34개 지자체가 참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의 상당수가 개별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신고 접수와 조사는 지자체에서 수행한다며 위기 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사회 자원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 아동행복 지원 사업 고도화에 나섭니다. 이 아동행복 지원 사업은 예방접종이나 장기 결석 등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미활용 정보의 신규 연계를 검토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발굴 정확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학대 피해 아동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가족 기능 회복을 돕는 사업도 지속 추진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정의 1년 이내 재학대율은 2.9%로 전체 평균 8.7%를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TF는 마약과 스캠, 온라인 도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진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국정원과 금융위, 검찰청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담반 직원들에게 해외를 거점으로 발생하는 스캠 범죄에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문 유기적 공조체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 중인 코리아 전담반 직원들과도 영상회의를 진행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은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4년여 만에 10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7% 넘게 급등하며 1064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장 초반 5000선을 회복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 밀려 4940대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급등 과정에서는 9개월여 만에 장중 프로그램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해찬 수석 부의장 장례가 내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기관 사회장으로 치러진다고 밝혔습니다. 빈소는 서울대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사회장은 국가와 사회에 공적을 남긴 저명 인사가 사망했을 때 사회 각계 대표가 자발적으로 장의위원회를 구성해 치르는 장례 의식입니다.